도청 사태 말고도 이제 갖가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문제를 놓고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여권에선 최 전 의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6년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복권됐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원을 맡기엔 큰 흠결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후보가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많이 했다고 너무 편파적인 사람이라 방통위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과 상치되는 정치적 비판을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말이죠. 최민희 같은 분을 갖다 거기다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이분은 말이죠.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사람들이 상식이 있어야지. 거기다 올릴 사람을 올려야지. 정말 공정하게 볼 사람을 올려야지. 자기 일 그냥 목숨 걸고 완장차고 할 사람을 올린다라는 것. 이거 진짜 공당의 책임감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이걸 싸울 게 이전에 이게 사람이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그냥 공중파는 국민의 실제로 진행되는 건데. 이것들 갖다 자기 사유화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욕심들을 갖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서 끌어올 줄 모른다라는 거.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좀 무리했다라고 보지만 시간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민희 후보 자체의 그 전력이나 아마 공직선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그러한 발언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적합할 것이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실 거부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뭐 법률 위반이다, 또 뭐 직무를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5조 2항을 보면 5명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국회의 추천 중에서 1명은 여당이, 1명은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의무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격성이 있는가라고 좀 엄밀히 따져보면 저도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에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국민의힘과 대립구도를 했고 또 저희 당을 위해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고마운 분이지만 그 방송통신의 중립성, 독립 독자성을 확립하는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다른 분을 좀 하고 최민희 의원은 정파성이 있더라도 괜찮은 자리에 추천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있는 절차를 대통령이 전적으로 위배해서 임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민주당 입장에서 고마운 인물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좋은 정치를 지향하신다는 분이 그 최민희라는 분은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우리 정치를 계속 끌어내리는 분이에요. 윤미향 사건 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당장 보수당 프레임으로 억울한 거다 그랬잖아요. 왜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밥을 못 먹었다, 난방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사실일 수 없다는 말씀부터. 사실이 아니란 말씀. 예, 모금된 돈으로 예.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 그것도 기부금을 꺼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할머니가 그래서 그 그럴 부분에 때 대해서. 윤미향 대표는 예, 과거로 돌아가서 사실은 예. 사비로 사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저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관계들 속에서 불법적이진 않지만 특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여성이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깨 잡으면 요새 굉장히 민감한데 하여간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법권지대구나. 그런 거를 진심을 다 생각하면 알면서 뭘 또 자꾸 아니 진심 오늘이야 진심을 알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는 이상민 의원님이라는 아니 근데 느낌이. 그건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원회 그럼 필요한 자질이 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정치인이든 아니든. 근데 그분은 거기서 결격이에요. 이미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건에서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거나 뭐 비토를 행사하게 하거나 거부권을 하거나 저는 이런 게 다 좀 현재로서는 당장 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포스한다? 이거는 계속 국민들 앞에 이 사실을 부각시켜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못 견디고 이 후보를 사퇴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까지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하라 그러면 정말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이 가는 일이죠, 이거는. 아, 그건 국민의힘한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이제는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내세우는 거는 정말 저 당이 국민들 눈치를 안 보는구나. 인정 안 되니까 자꾸 저한테 뭐라고. 국힘에서도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냥 어록을 만들면 돼요. 그분의 어록을 쫙 해가지고 그냥 돌리면 되거든. 그거 좋은 방법인데. 뭐 어록 만들어서 돌린다고 사퇴할 그런 사퇴를 안 해도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아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무슨 거부권 행사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최민희 어록이 쭉 보도되면은 민주당에 불리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진 교수님 예상이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최민희 의원도 자꾸 부각되고 지지자들은 강성 지지자들은 막 환호를 보낼 근데 것이고요.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게 사실 지난 정권에서 KBS가 MBC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 보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선전선동을 했습니까? 그러다 정권 놓치거든요. 국민들 판단합니다. 그거 잡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잡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쟤네들은 안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진 교수님의 이제 희망과 주문 사항이고요. 우리 당내 이제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도부는 지금 금태섭 사회자가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당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실제로 거죠.